우리 소장님 추운데 빨리 찾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셔야 할 텐데. 야, 여기 돌아간 요즘을 보니까 진짜 모형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오, 정말 똑같네요. 제대로 찾았네요. 모형에서 본 것처럼 한 팔로 감싸 안은 듯한 아늑한 구조네요. 어떤 분이 사실라나? 손 꼭 잡은 걸 보니 사이좋은 신혼부부인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서민우라고 합니다. 이동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축가님이 주신 모형인가 봐요. 아, 아닙니다. 이거 건축지인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거를요? 네, 제가 네. 건축사님께서 이제 3번의 기본 도면 리비짓을 해주셨었는데 할 때마다 도면 한번 받고 나면은 제가 이걸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드리고. 어머, 새 식구 모형까지 만들어놨네. 실제 집의 60분의 1로 정확하게 축소해서 제작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숫자와 통계로 분석된 데이터만을 믿고 그걸 바탕으로 이 건축을 하게 된 건축주 남편 이동우라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믿고 행복하게 주택살이 중인 아내 이희영입니다. 뭐 출퇴근 시간 또 통계를 내도 괜찮고 매일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도 통계를 내봐도 괜찮고 분석 결과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살면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남편은 어때요? 물론 같이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이제 천군만마 같아요. 이렇게 요 코너 부분이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 게 아주 외부에서 보는 제일 인상적인 포인트였어요. 공면은 시공하기도 힘든데 공대 남편 동우 씨 이유가 있나요? 원래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모서리에는 먼지가 잘 끼게 마련인데 이게 라운드져 있으면은 청소기나 로봇걸레가 알아서 청소하기 좋아가지고 이건 남편의 의견이고 저는 그냥 예뻐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편의 이성과 아내의 감성이 다행히도 한 지점에 일치한 집이로군요. 이 마당이 생각보다 이렇게 스케일이 작다고 해야 되나? 아담하고 이렇게 아늑한 것 같긴 해요. 228, 232제곱미터, 그러니까 70평 내외 정도 크기인데요. 이게 아파트 살 때랑 거의 같은 규모의 실내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마당은 거의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콘크리트가 되길 조금 더 원했었고 근데 또 아내가 워낙 식물을 좋아해서도 반반 어느 정도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했어요. 감당 가능한 만큼의 작은 정원을 가꾸자고. 수치상으로 이게 정확하게 반반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9대 51 정도로 아무래도 아내의 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공대 남편이 정확한 수치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은 집. 지금부터 탐구해 보자고요. 텔레비전과 소파 없이 나지막한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담백한 거실이네요. 무엇보다 참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놀이방 같은 공간 이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주 생활 공간이고요. 저희 가족이 식탁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해요. 아이와 아빠가 주로 보드게임을 하거나 마주 앉아 책을 읽는 공간이랍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놀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붙이시는 이름이 있어요? 작은 방이라고 저희끼리 말하는데 여기가 이제 다른 공간에 비해 천정고가 낮다 보니까 아이가 아늑함을 많이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거실보다 단차를 높여서 아늑하게 꾸며준 아이만의 다람쥐 구리로군요. 맞아요. 어릴 땐 이런 데 쏙 들어가 있는 거 많이들 좋아했잖아요.
바깥에 아까 되게 추웠는데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집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했던 집이라서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랑 지금 여기 이사 올 때랑 제가 그 난방 비용이나 그 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그 그래프로 그리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전 아파트 살 때보다 여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여기가 평면도 넓어졌고 또 천정도 좀 높아져가지고 볼륨이 2.3배 정도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파트 살 때보다 한 80%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건축부 대비 장기적인 효율을 따져보고 패시브 하우스로 지었답니다. 일상이 온통 분석과 통계라는 뼛속까지 공대 남자 동우 씨. 에너지 비용을 매일 기록해 월별 연도별로 비교 그래프까지 만든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중용이었나 대학이었나 그 경물치지 성이 정심이면 그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라 하지 않습니까? 평천하의 시작이 경물로부터 시작한다고 거기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대학생일 때는. 근데 회사원이 되고 나서부터 비슷한 종류의 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숫자 데이터의 매력에. 동우 씨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5년 전 동탄에서 평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집 지을 생각까지는 없었대요. 당시 원래 계획은 아파트를 새로 구매해서 이사 가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지도에서 부동산 가격이 쭉 떠 있는 그 지도에서 이제 아파트마다 몇 억 써 있는 이 점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빈 땅들을 보니까 아파트보다 저렴한 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그냥 짓는 게 이득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시작했었습니다. 어디 비용만 이득이게요. 차로 40분 걸리는 통근 시간이 이사 후에는 자전거로 단 5분.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죠. 오늘은 4분 49초 컷. 아니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요? 매일매일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는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아니라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숫자로 좀 기록해 놓으면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되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식구인데 주방이 참 넓다.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었대요. 들어오면서도 딱 느꼈던 게 이 집은 계단이 큰 역할을 했다. 거실의 뒷벽도 만들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또 이제 거실이 내려다 보이고 2층이 보이고 하는 그게 뭔가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덕분에 굉장히 입체감 있어진 것 같아요, 삶이. 올라가면서 얘기하고 내려가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살 때 굉장히 평면적으로 사람을 봤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일단 마주치는 것 자체가 많다는 게 대화 물꼬를 되게 잘 터주는 것 같아요. 이 집 설계의 핵심은 어디서든 시선이 마주치는 집. 덕분에 이사 온 뒤로 가족이 더욱 끈끈해졌다니. 어쩌면 설계는 공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정서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네요. 와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집을 짓기 전까지 이 안에 느낌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직접 이 안에서 살아보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믿는 이익과 기질. 집의 공간감을 느껴보기 위해 세세하게 손품을 들였답니다.
이 안에서 바라본 밖이 어떻게 보일까? 그렇죠. 카메라를 넣어가지고는 직접 안에 사진 촬영을 해보면서 정말 못 말린다 이 남자. 이렇게 각 공간의 시선 각도까지 치밀하게 사전 체크한 덕분에 어디서나 서로 눈 맞춤할 수 있는 집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집에서 붙여봤어요. 아, 이거보다 조금 큰 거였구나. 적은 거였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하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땅에 가서 붉은 노끈으로 평면도 그대로를 측량해서 이렇게 박아줬어요. 근데 벽이 없을 땐 또 다르거든요. 벽이 없으면 그래도 크기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유효했어요. 이게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아무래도 건축사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누가 오셔나 했더니 아무래도 힘드셨을 바로 그 건축가님이시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깐깐한 건축주랑 일하신 소감 궁금했다고요? 아, 이 모형이 아직도 있네요. 네. 이거 혹시 뭐 갑오인가요? 아, 이 모형 보니까 옛날 설계할 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나네요. 저희랑 설계한 집을 본인이 직접 완공 모형을 만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 소장님에게도 새로운 자극의 시간이었답니다. 이 건축 작업이 다른 말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설계라는 말 안 하고 개입이라는 말을 해요. 개입 작업. 그러니까 삶에 정말 많이 개입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저희도 이제 작업을 해보면 결국은 집이라는 게 그 건축가의 몫이 제가 볼 때는 50%를 넘질 않아요. 그렇게 적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건축주의 안목과 애정이 설계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네, 내 가족의 삶에 대한 애정인 거겠지요. 남편이 J예요. 어마어마한 J죠. 전 P예요. 근데 불만 없는 P예요. 되게 그거 합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에 불만 가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목적인 믿음. 그냥 AI처럼 어디로 가야 돼만 물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낸 두 사람. 대학 시절 우연히 아프리카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요. 분명 소닥보도 타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찌르르 하더랍니다. 좋아한다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뭐야 하는 게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그때 아프리카에서 그 8시간인가 9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곳에서 잠이 좀 예민한 편이라 잠을 잘 못 자는데 남편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잠 못 자는 걸 눈치채고 뒤에서 이렇게 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차려도 아니고 이러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힘든 기색 없지 하지?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자세로 잠이 들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아, 여기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었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신경 쓴 거야. 지나갔어. 아주 합리적으로 했구나. 또 어떤 합리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을지.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요. 계단을 오르면 정면에 널찍한 리등 루프가 맞아주고요. 그 옆으로는 양문 포켓도어로 한 공간처럼 개방된 아이방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신경 쓴 게 보여요. 이게 1층에서 봤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2층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 아파트는 문을 닫고 들어가면 단절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갖기에는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단절된 공간보다는 좀 더 열려 있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아이방 앞에 연장되는 느낌으로 여기에 누워서 놀기도 하고 자잘한 구슬이나 공놀이도 할 수 있어서 다용도로 이게 사용하면서 잘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이제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드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분명 처음 입주했을 때는 여기가 저희가 요 근방 첫 집이어가지고 주변이 다 아카시아나 부르 숲이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옆에 건물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바로 정면에 지금 옆집 거실이 보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구 이런 사면이 포위됐네. 아니 그 분석과 효율을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 분이 아, 이게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약간은 허점이 있어야. 그래도 가족이 늘 함께라는 중심은 놓치지 않았죠. 욕실은 세 식구가 동시에 사용하기 넉넉하게 2층 어디서든 거실과 시선이 닿도록 한 것도 그래서고요.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공간 별채로 가봅니다. 로봇 청소기 다니기 좋은 공면 코너를 지나면은 본체와 연결된 듯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 닿는데요. 그런데 저 기둥은 뭔가요? 제 뒤로 서 있는 약간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기둥, 얘가 꼭 있었어야 될까요? 보시다시피 이제 천장 모양이나 지붕 형태가 다양한데 이렇게 힘이 모이는 이런 접점에는 그 구조기술사분께서 구조를 계산해 보니 기둥이 개념상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아이가 타고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아니, 이사 오자마자는 무슨 원숭이처럼 저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가서 또 놀 때에도 이렇게 자꾸 빙글빙글 하기도 했어서 추억이 많이 생겨서 좋아하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별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이렇게 둘러봐서는 짐작이 잘 안 가는데. 시도의 공간이 여기입니다. 중요한 컨셉 중 하나가 여기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고 그 시도한 거를 계속 유지해나가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공간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분리되어 있기도 한 시선이 닿으면서도 시선이 닿지도 않는 되게 재밌는 공간을 건축사님께서 잘 구현해 주셨습니다. 되게. 지금은 이제 아내가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참 장난감 많을 때는 아이의 놀이터로 쓰이다가 휴식 공간도 되었다가 계속 변신 중이죠. 저 그런 로망 있거든요. 저 그 왜 빌 게이츠든 어디든 게러지 신화가 있잖아요. 차고 신화. 아이가 컸을 때 차고가 필요할 땐 여기가 그 아이의 차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도의 공간에 사실 언젠가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되게 넓게 봤어요, 시도를 사실. 그리고 이 시간이 더 지나면 남편이 은퇴하면까지도 봤어요. 그럼 우리 둘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 사실 도시 한가운데에 자기 공간을 갖는 건 되게 유니크한 거잖아요. 요즘 시도의 공간은 아내 희영 씨 찾으랍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좋아하던 양초 공예를 시작했대요. 저는 원래 경영학과 출신이고 마케팅을 오래 했고 창업 동아리만 8년을 했어요. 네, 쭉 그냥 졸업하고서도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도 많고 꿈도 많고 첫 직장도 벤처 쪽이었고 근데 갈증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게 될 걸 알았고 그래서 시도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언젠가가 왔구나 얼마 전에. 아 정확히 나이가 아이의 장난감 기차나 블럭들이 빠졌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한 공간의 힘.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말이죠. 남편이 항상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너는 좌표를 찍어 내가 노를 저을게.
이 집짓기도 그랬지만 같이 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시간을 이렇게 보내보자. 그런 거에 방법을 항상 같이 고민을 해주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겨줘요. 정말 노를 저어요. 공대 남편의 집짓기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좌표를 향한 치열한 노적이었군요. 나랑 인생 여행해줘서 고마워. 즐거운 인생 여행이다. 참, 동우 씨, 이 집에서도 사랑과 추억의 데이터 매일매일 기록하고 계신 거 맞죠?